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를 안 하고 갑자기 블랙 화면이 계속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보시락 소리는 자꾸 들리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가지고, 그죠? 사실은 제가 목이 좀 말라가지고요. 물을 좀 마시려고. 자, 이게 뭐냐면요. 아임굿 희석한 거예요. 아임굿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예약 판매 끝났대요. 준비된 수량 다 끝났대요. 월요일부터 발송한답니다. 이제 지금은 신청하셔도 소용없어요. 코페너님께서 내일 몸살 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설훈, 이원욱, 박광원, 낙지파. 그러게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현주하고 박홍근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요. 박홍근은 갑자기 왜 나오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주제. 자, 요거는요, 합당 문제와는 별개로 정청래 대표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변호인, 이 사람이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이 됐었죠. 이 문제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보도를 보고 아찔했어요. 김성태 변호인, 쌍방울 김성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 살자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지가 주가 조작한다고 주가 조작해가지고 북한에 돈 보내줬는데, 주가 조작을 하려고 북한에 돈 보냈고, 주가 조작해서 돈 벌었다고 북한에 돈 보냈고, 그랬던 놈인데, 그거를 처벌을 안 받으려고 이재명을 팔아먹었던 새끼가 바로 김성태죠. 그런데 이 김성태가 이재명을 팔아먹는데 그 옆에서 변호사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꽤 여러 명 있죠. 검사 출신들도 꽤 여러 명 있었어요. 자, 그때 김성태 옆에 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전준철입니다. 이 전준철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을 했어. 아니,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특별검사로 추천했다고? 그것도 민주당이?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어? 오늘 MBC 단독이었습니다. 김성태 변호인을 특검에 추천.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척 불쾌해 했다는 보도입니다. 사실 저는 더 충격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댔죠.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 이거 나 연맥이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게 다른 당도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민주당에서 했다는 거야. 민주당에서 이런 전준철 변호사 같은 사람을 추천했다고. 자, 2차 종합특검이 어떤 겁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특검들이 미처 다루지 못한 의혹들 또는 새로 드러난 의혹들 모두 17가지인데 이 17가지를 앞으로 한 170일 동안 다루라고 해서 수사를 하라고 해서 만드는 정말 중요한 특검입니다. 중요한 특검입니다. 정말 중요한 특검입니다. 특히 이 특검은 검사들을 수사를 해야 돼요. 검사가 수사 대상입니다. 검사들이
내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상민이나 한덕수를 일부러 봐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상민과 한덕수, 지금 한덕수 같은 거 징역 23년 남았잖아. 징역 23년이 남은 한덕수, 검찰 수사에서는 빠져나갔다고. 그럼 뭐예요? 검사 새끼들이 한덕수를 봐주려고 했다는 얘기지. 이상민, 언론사 단전 단수, 검찰 수사할 때는 안 나왔어. 검사들이 봐주려고 했다는 얘기죠. 이 검사 새끼들 때려잡아야 되겠죠. 그걸 누가 합니까? 2차 종합특검에서 할 거예요. 근데 그 2차 종합특검에 이런 놈을 한다고?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한 의도가 불순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전준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검사죠. 검사 출신인데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그 밑에서 특수일부장을 했어요. 막 그 시간 동안은 가까웠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 몇 년 동안은 뭐 가깝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특수일부장을 하면서 수사를 잘했느냐? 아니요. 수사를 잘 못했어요. 이 사람 솔직히 그때 한동훈 그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검언 유착 사건 다 무죄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사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보기 어렵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쌍방울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다는 겁니다. 쌍방울 김성태. 참, 진짜 꿈에 볼까봐 겁나는 놈인데. 자, 제가 말입니다. 잠깐만요. 이 이 전준철 변호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이 전준철 변호사 얘기를 조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전준철 변호사. 사실 이 사람이 쌍방울 김성태의 변호인을 했다는 거, 그 자체가 무작정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변호사가 정말 악마도 의뢰를 해오면은 변론을 해달라고 변호를 의뢰해오면 악마도 변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은 변호사예요. 물론 자기가 안 맡을 수는 있겠지만 악마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남들이 변론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변론을 해줬다는 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김성태의 변호인을 했다. 그게 아니고요. 김성태가 진술을 번복하는데 가담을 했거나 검찰의 조작질을 방조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김성태가요, 맨 처음에 외국에서 도망 다니다가 국내로 압송돼 왔을 때 얘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북한에 돈 보낸 거하고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또 이재명 그 변호사비 내가 대신 내준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성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이낙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김성태는 전주 근처에서 조폭하던 애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폭이었다는 게 아니라 조폭 자금들을 관리해주는 애였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일종의 약간 검은 돈, 피 묻은 돈이죠. 똥 묻은 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똥 묻은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얘가 사채업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이걸 가지고 쌍방울 같은 대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쌍방울이 이제 IMF 때 작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쌍방울이 김성태가 인수를 합니다. 자, 김성태는요, 이렇게 전적이 좀 더럽다 보니까
매번 검사들한테 얻어 터집니다. 검사들이 뭔가 그 성과를 내야 할 때, 실적을 올려야 할 때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을 털듯이 터는 데가 쌍방울이었어요. 쌍방울 매번 당하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 지들 때는. 그래서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전관 변호사들을 자기들 회사에 뭐 고문이나 이사로 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권에 발을 넓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맨 처음 접근한 사람이 누구였다? 예, 정세균이야. 그래서 실은 쌍방울은 정세균의 돈줄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난 대선에서 정세균이 중도 하차를 하죠. 그리고 정세균은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세균을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들이 두 개로 쪼개져요. 근데 대부분 정세균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같은 호남이라고 이낙연한테 갑니다. 그랬는데 쌍방울은 여기서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 쌍방울은 이때 정동영을 따라서 이재명 쪽으로 이렇게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자, 이때 이낙연이 열받은 겁니다. 어이, 저 새끼가 말이야. 정세균 쪽 사람들은 다 나한테 왔는데 얼른 쌍방울이 저 새끼 저거는 절로 가네? 야, 저거 반드시 조져야 되겠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쌍방울하고 이재명하고 가깝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러면서 이낙연 쪽에서 쌍방울과 이재명을 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된 게 이태성 변호사라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 분 계신데 이 이태성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변호하면서 김성태의 쌍방울의 사회이사가 돼요. 여기를 딱 연결시키면서 이 이태성 변호사가 받은 쌍방울의 이 돈이 실은 이재명 변호사비였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낙연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걸 가지고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검찰이 지금도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왜 이렇게 그따위로 수사를 해? 왜 그렇게 니들이 이재명 죽이려고 그렇게 수사를 했지? 라고 얘기를 하면 검사들이 뭐라고 변명을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 이낙연이 다 한 거예요. 이낙연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의혹만 제기한 게 아니라 검찰에 고소 고발장을 막 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낙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한 거죠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주를 했다가 잡혀온 김성태가 공항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처음에 한 얘기는 뭐였냐? 변호사비고 대북송금이고 실은 이거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을 바꾸죠. 한 2달인가 3달인가 뒤에. 그 당시에 변호인들이 누구였다? 이 전준철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성태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아니 김성태의 진술이 조작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도와줬거나 적어도 방관한 그런 문제가 있죠. 이런 사람을 특검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변호인이면은 당시 김성태가 어떻게 진술을 번복했고 검사들이 어떻게 회유 조작질을 했는지 다 알잖아. 지도 검사 출신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건 때문에 감옥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죠. 누구? 이화영. 그런 거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런 사람을 앉히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사람이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저는 사실 이 상황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취재를 할 때만 해도요,
제가 그때 여기 취재를 해보니까 왜 민주당에서 추천한 전준철이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권창형이 특별검사가 됐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이 권창형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이고 주로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다. 천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요. 특히 변호사 활동 보면은 학술 연구는 참 많이 하셨는데 형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는 분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을 했나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도 아닌데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났냐? 야, 이 권창형 이 사람 우리 편이야. 확실한 우리 편이야. 2차 종합특검은 수사 능력이 중요하겠지만 수사 능력보다도 수사 의지가 더 필요해. 특히 2차 종합특검은 검사들을 수사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검사가 검사를 어떻게 수사하겠냐. 그러니 우리 편, 확실한 우리 편인 권창형을 낙점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더군다나 전준철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능력이 그렇게 특출나 보이진 않아요. 한동훈 수사할 때는 이때 한동훈 이동재 검언 유착 사건 이거였는데 이거 할 때는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기도 했어. 그러니 수사 능력에 의심이 가고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전준철보다는 수사 경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확실한 우리 편인 권창형을 지명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보다 더 속 깊은 얘기가 있었던 거지. 뭐라고? 솔직히 말하자면 전준철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건 이 새끼는 완전히 저쪽 편인 거지. 그래서 문제는 이 전준철을 누가 추천했느냐. 지금으로서는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걸로 보입니다.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거예요. 이성윤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지을 필요가 있겠죠. 검사 출신들이 이렇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조인 출신들이래요. 나이브해요. 어떻게 보자면은 그 자리에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뭐 어때 하면서 그 자리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법조인입니다. 어제까지 원고 측을 대리했는데 다다음 날부터 갑자기 피고 측을 대리할 수도 있는 게 그게 법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수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검사 관두고 나가서 자기한테 수사받던 바로 그 사람을 변론하는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런 도덕적인 이런 도덕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그게 법조인입니다. 그게 검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의 추천도 가능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성윤 의원이야 감이 없어서 검사직까지 때를 못 벗어서 그렇다 치고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정청래 대표는 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방법 없어요. 이성윤 의원이 잘못한 거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정청래 대표가 지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정청래 이름으로 나간 거잖아. 뭐 정청래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거는 보통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에서 이게 그 의결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최고위원들도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 뭐 이현주 안 걸리는 것 같아? 다 걸려요 이거는. 싹 다 걸려 이거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책임 소재를 좀 가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네요. 왜 이경 출연시키지 말라 그래요? 니 뭐하는 새끼야? 죽을라고 아주 그냥. 아주 아니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누구 출연시키지 마라. 뭐 누구랑 뭐 손절해라. 웃기는 새끼 하다냐. 그 사람들 다른 데 가가지고는 제 욕하겠죠. 제 욕하죠. 저 다 알아요. 딴 데 가가지고 저보고 뭐 온갖 데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는 거 알아요. 진짜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구독자인지 확인해 보라고요? 진짜 한번 확인해 볼까? 이 사람 구독자 아니에요. 참. 자, 오밤중 뉴스. 자, 나산내둘님께서 채널마다 팩트가 틀리다고요? 어떤 게 틀리신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저기 그 댓글로 쓰시기가 곤란하면은 제 핸드폰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올리는 그 있죠. 이 핸드폰 번호는요. 그 전화가 안 되는 그 아이패드랑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만 가능합니다. 네, 문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오밤중 뉴스. 지금 뭐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죠? 예,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